안녕하세요. 전국의 모든 아빠들에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아빠 학교장 권호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 시대의 행복 놀이법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내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잘 놀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놀이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잔소리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빠가 아이와 잘 놀아주시면 됩니다. 바로 아빠가 잘 놀아주는 것은 곧 훈육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벌써 2년 가까이 되었죠. 그리고 코로나와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아빠와 아이가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아이의 비만이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죠. 자, 그러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부모들은 과연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뒤치다꺼리 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보통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아이들 밥 세끼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에 가지 않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엄마들이 뒤치다꺼리 할 게 너무 많고 또 엄마들이 여유와 여백 시간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럴 때 또 남편에게 아이와 좀 놀아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남편이 잘 놀아주느냐, 또 잘 놀아주지도 않습니다. 이래저래 엄마의 스트레스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그 여파로 남편도 스트레스가 점점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아이들 역시 육아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자, 집에서 아이가 좀 놀려고 하면은 좀 약간씩 뛰잖아요.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바로 아랫집에서 전화가 올 수 있다는 어떤 두려움이 엄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뛰는 것도 굉장히 자제를 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거의 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아이들은 강아지와 같이 뛰어놀아야지 잘 성장하는데 뛰어놀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바로 스트레스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아빠가 아이와 잘 놀아주냐? 아빠도 잘 안 놀아줘. 이래저래 아이들은 놀이 없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또 아이들은 학교나 유치원을 가야지 친구와 놀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배려하고 이런 걸 우리가 배우는데 절대적으로 가는 횟수가 줄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증가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폭식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식탐이 생기는 겁니다. 아이들이 마구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만 아이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코로나19 시대의 그 놀이법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주장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놀아라.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놀이에서 놀이를 잘 살펴보면 집안에서 노는 것보다 밖에서 노는 것이 훨씬 더 에너지 소비가 많다는 겁니다. 집에서는 동작도 제한적이고 또 언어도 제한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큰 동작도 할 수 있고 또 바닥을 굴러도 괜찮고 또 큰 소리로 외쳐도 되고 마음껏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는 밖으로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야외 놀이는 곧 창의성 향상 놀이입니다. 밖으로 나가게 되면 나갈 때마다 온도가 틀리고 습도가 틀리고 또 구름의 양이 틀리고 또 만나는 사람이 틀리고 모든 상황이 다 틀립니다. 이러한 어떤 다양성이 바로 창의성의 원천 동력으로 창의성의 원천 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놀이의 속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빠가 아이보다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이에 있어서 우리는 얼핏 보면은 아이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본능적으로 아빠가 더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잘 놀아주지 못하는 아빠들 경우 일부러 아이를 막 웃겨. 아이가 재미도 없는데
그게 놀이라고 생각해. 자,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아빠의 컨디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놀이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놀이에 따라서 아빠 컨디션이 여러 가지로 중요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빠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아이와 1시간, 2시간, 3시간 놀아도 상관없어. 이때는 아빠도 기분이 좋고 아이도 기분이 좋고 모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죠. 아빠가 회사를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쓰러지기 직전이야. 자, 이럴 때 또 아내가 또 한마디 하죠. 여보, 애랑 좀 놀아줘요. 애랑 3시간만 놀아줘요. 이런 얘기 막 하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 아빠들은 급격하게 청개구리가 되어서 전혀 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죠. 자, 이럴 때 우리 아빠들이 노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빠는 힘이 하나도 들지 않고 아이만 왕창 힘이 드는 놀이. 이런 놀이를 할 때 아빠도 놀이를 통해서 적절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시대의 놀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 놀이법은 바로 이제 집 밖으로 나가서 놀아라. 자, 이게 이제 가장 큰 건데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모든 아빠들이 아이와 잘 놀아주고 싶은데 놀이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잠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가짜 놀이를 하면 놀이가 어렵습니다. 진짜 놀이를 하면 놀이가 즐겁고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가짜 놀이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놀이의 양과 질입니다. 놀이는 바로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많은 아빠들이 생각하기는 이렇게 생각하죠. 퇴근하기 전에 우리 아들이랑 2시간 놀아줘야지, 우리 딸이랑 1시간 놀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놀죠. 근데 이게 가짜 놀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이미 확정 짓는 순간 아빠에겐 부담이 돼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제가 그 강의를 끝나고 많은 아빠들이 질문 중에 제일 많은 게 이런 거죠. 선생님, 저는 우리 아이와 매일 1시간씩 놀아주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놀아줄 수 있어요?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그럼 저는 얘기하죠.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매일 1시간씩 놀아주십니까? 저는 우리 애들이랑 그 10분, 20분밖에 못 놀아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저는 양이 아니라 질로 놀아줬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놀이의 주도권입니다. 자, 이 놀이의 주도권을 제대로 알면 아빠가 훨씬 더 놀이에서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똑같은 상황에서 두 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토요일에 아내는 외출하고 아빠와 아이가 남았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오늘 하루 종일 아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무슨 놀이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오늘 무슨 놀이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아들이 가만히 있어. 너 블록 할래? 그러니까 아들이 끄떡끄떡. 그러니까 아빠가 블록을 가져와요. 가져와서 싹 쏟았어. 그런 다음에 야, 아들아, 너는 네가 좋아하는 블록 뭐뭐 해라. 아빠는 아빠처럼 뭐 블록 뭐 하겠다. 이러고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5분이 지나자 아빠도 웬만큼 만들고 아이도 좀 모양이 좀 갖추기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아들이 만든 것을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자 아빠가 아이에게 다가가서 아들아, 이거는 올리지 말고 분리하는 게 낫겠다. 이거는 올리지 말고 좀 낮게 하는 게 좀 낫겠다. 이렇게 던지고 또 아빠한테 만들어요. 또 5분 있다가 또 아빠가 아들 거 슬쩍 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들어. 다가가서 아들아, 이건 이렇게 연결해라. 그래야지 좀 이렇게 예쁘게 보이지? 라고 또 한마디 하고 또 왔어요. 또 5분 있다가 다시 아들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또 다가가서 뭐 또 잔소리 한마디 하고 또 왔어요. 근데 1분이 지나자 아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아빠는 안 놀 거야? 이러고 슉 나가는 거야. 자, 아빠는 황당하죠. 도대체 아빠는 아들이 잘 만드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행동인데 아이가 갑자기 나가는 것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이때는 놀이의 주도권이 아빠에게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놀이의 주도권이 아이에게 있을 때의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토요일날 주말이고 아빠와 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자, 아빠가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우리 뭐하고 놀까? 아들이 가만히 있어. 우리 블록 할까? 아들이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러자 아빠는 야, 너 블록 어딘지 알기? 가져와라. 그래서 아들에게 블록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블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쏟아라! 외쳤습니다. 아들이 블록을 쏟았습니다. 자, 그러자 아빠는 얘기했죠. 자, 아들아,
너는 네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라. 알겠지? 아빠는 아빠가 좋아하는 야구를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만들다가 아빠가 필요하면 불러라. 아빠가 도와줄게. 알았지? 자, 아빠는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서 자, 아빠가 좋아하는 야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안타, 홈런. 자, 이랬는데 한 10분이 지나자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빨리 오세요. 도와주세요. 헬프미. 막 이런 거예요. 아빠는 빨리 달려갔습니다.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뭘 도와줄까? 아빠 이거 쓰러지려고 그래. 이거 잡아주세요. 빨리요, 빨리요. 아빠가 잡아줬습니다. 자, 됐냐? 됐어요, 아빠. 자, 그럼 열심히 만들어라. 아빠는 야구를 보겠다. 하고 갔습니다. 이게 바로 놀이의 주도권이 아이에게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자, 똑같은 상황에서 바로 놀이의 주도권에 따라서 가짜 놀이, 진짜 놀이가 구분되고요. 놀이의 주도권이 아이에게 있을 때 아이도 행복하지만 아빠도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셀프 놀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아빠들은 내 아이들은 사랑해서 아이와 많이 놀아주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이 그 6세, 7세, 8세 이런 아이와 놀려고 하면 아빠들 굉장히 힘이 듭니다. 더구나 남자아이면서 7세, 8세, 9세 이런 아이들을 에너자이저급 아이라고 하죠. 아빠가 2시간을 놀아주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막 눈물을 글썽거려. 그럼 아빠가 너 왜 이렇게 아빠가 2시간 노는데 왜 우냐? 아이가 얘기해요. 아빠 더 놀고 싶어요. 자, 아이가 에너지가 소모가 안 돼. 이런 아이들이 바로 에너자이저급 아이란 사실입니다. 바로 셀프 놀이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놀이입니다. 자, 셀프 놀이의 정의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아빠가 아이와 놀았어. 자, 아빠가 아이와 5분을 놀았어. 근데 아빠는 힘이 하나도 안 들었어. 근데 아이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 5분 만에 아이의 에너지 100%가 방전되는 그런 멋진 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셀프 놀이가 나올 수 있느냐? 바로 특징을 살펴보면 아이의 신체의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 해서 피로 물질인 젖산이 나오게 하는 시스템이라는 사실입니다. 셀프 놀이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야외 놀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근 후 10분 야외 놀이입니다. 아빠가 그 밤 10시 전 일하고 하면 퇴근한 후에 아이와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 돌고 오는 것도 훌륭한 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빠가 아이와 집을 나서서 걸으면서 노래를 함께 좀 부를 수도 있죠. 그리고 아파트마다 또 노래가 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네, 시소, 정글짐 이런 걸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2명인 경우에는 훨씬 쉽죠. 아이들이 서로 2명이서 그네를 탈 수도 있고 또 그네를 서로 밀어줄 수도 있고 시소를 또 함께 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이럴 때는 아빠의 아빠 뭡니까? 바로 흐뭇한 미소를 띄우면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그냥 바라만 봐도 놀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중요한 점은 퇴근 후 10분 야외 놀이를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페트병 반려구입니다. 바로 페트병만 있으면 반려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물은 500ml 페트병 10개 정도를 준비합니다. 자, 하는 요령은 단순합니다. 아빠가 페트병을 앞에다 세워놓습니다. 그럼 아이는 3m 뒤에서 달려와서 발로 뻥 차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놀이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서 오디오가 필요한 거죠. 자, 아빠가 세워놨어. 근데 아이가 3m 뒤에 있어요. 근데 이때 아빠가 자, 출발! 외치는 겁니다. 아이가 뻥 찼습니다. 날아갔습니다. 이때 아빠는 3가지 언어를 쓸 수 있죠. 자, 홈런, 안타, 파울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톤입니다. 자, 안타나 홈런 할 때는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안타, 홈런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쳐주는 겁니다. 자, 파울은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파울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아이가 3m 뒤에 있어. 아빠가 출발!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뻥 찼습니다. 5m 날아갔습니다. 이러자 아빠가 홈런! 외쳤습니다. 자, 다시 아이가 3m 뒤에서 있습니다. 아빠가 출발! 외쳤습니다.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뻥 찼습니다. 2m 날아갔습니다. 안타! 외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아이가 3m 뒤에 있고 아빠가 출발했습니다. 아이가 발로 뻥 찼습니다. 삑사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파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0번을 다 차면은 그 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페트병이 여기저기 널려 있잖아요. 자, 그럼 누가 페트병을 수거하는 것이 좋을까요? 1번 아빠, 2번 아이. 정답은 아이입니다. 아이에게 다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가 다 잘 수고해 옵니다. 왜냐?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자기가 발로 뻥뻥 찼잖아요. 또 아빠가 이때 안타, 홈런 이런 언어들은 바로 칭찬입니다. 우리 아들 잘했다. 우리 아들 대단해. 이런 바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수고를 잘 해옵니다. 자, 수고 온 다음에 아빠가 또 한번 물어보는 거죠. 야, 아들아, 이제 집에 갈까? 한번 더 할까? 아빠 더 해도 돼요. 당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너무 재밌으니까. 자, 이렇게 다시 또 한 번 합니다. 또 아빠 세워놓고 아이가 또 차고 이렇게 10번을 또 합니다. 자, 끝난 다음에 또 다시 또 물어보는 겁니다. 아들아, 한 번 더 할까? 집에 갈까? 아빠 더 오고 싶어요. 좀 더 해주세요. 아빠는 그냥 페트병을 단지 그냥 놓기만 하면 되고 아이는 발로 뻥 차고 저 수고하고 이거 아이가 다 하기 때문에 아빠는 힘이 별로 안 들어. 아이만 많이 들잖아요. 자, 이렇게 한 30번, 40번 하면 아이도 놀이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응용 동작으로 이제 페트병 볼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페트병 10개가 있으니까 앞에 페트병을 3개, 5개, 7개, 9개 이렇게 세워놓고 자, 페트병을 던져서 쓰러뜨리는 겁니다. 이건 볼링이니까 3개를 세워놓고 던져서 쓰러졌어.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쓰러뜨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아이가 던져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50% 이상이 돼야 돼. 처음부터 5m 뒤에서 이렇게 던져봐요. 전혀 못 맞히고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자, 놀이의 속성은 재미죠. 재미가 있으면 다 놀이야. 그러려면은 아이가 던졌을 때 50% 이상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아빠들이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아니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그 야외 놀이인 나 잡아봐라입니다. 바로 전통 놀이죠. 자, 우리 집에서 이제 신문지 조각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이제 나 잡아봐라를 할 수가 있죠. 이 놀이는 2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밖에서 하는 나 잡아봐라가 있고요. 또 실내에서 하는 또 나 잡아봐라가 있습니다. 자, 실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밤에 주로 하고요. 모두 소등을 한 다음에 합니다. 이때는 그 안대를 가리지 않고 감각으로 이렇게 찾는 거죠. 자, 밖에서 나 잡아봐라 할 때는 먼저 원을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원의 지름이 3m나 4m나 5m 한번 그려 놓고 나 잡아봐라를 하는 거죠. 자, 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자, 신문지 조각을 허리에다 끼우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가위바위보를 한 다음에 술래가 되는 사람이 쫓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술래가 아닌 사람은 이걸 허리에다 끼고 술래가 쫓아가는 거죠. 근데 이걸 못 노는 아빠들은 이렇게 하죠. 아빠가 이제 도망을 가고 아이가 아빠를 쫓아오는 거야. 근데 아이가 10분을 아빠를 쫓아갔는데도 아빠를 잡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습니까?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금방 실증을 내죠. 자, 그래서 아빠가 도망갈 때는 아이가 10초 이내로 잡아야 돼. 자, 그리고 거꾸로 아이가 도망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아빠가 쫓아가는데 이때는 포인트가 뭡니까? 바로 잡을 듯 말 듯, 잡을 듯 말 듯. 요걸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오디오도 필요하죠. 자, 잡을 듯 말 듯 하면서 우리 딸 잡아보자. 우리 딸 어디 있니? 이러면서 아이를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간중간 아이의 몸을 슬쩍 잡을 듯 이런 그 액션도 좀 필요한 거죠. 잡을 듯 말 듯한 이런 액션도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아이들이 막 까르르 웃으면서 애간장에 다 녹는 거죠. 다음은 풍선 강 스파이크입니다. 자, 이 준비물은 바로 이제 풍선 10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자, 아빠 풍선을 살짝 띄웁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 밑에서 달려와가지고 또 점프를 한 다음에 손바닥으로 치는 겁니다. 자, 정확히 하는 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아이가 2m 뒤에 있습니다. 아빠가 풍선 하나, 아빠가 풍선을 올렸습니다. 아이가 달려오자마자 점프를 하면서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이때 아이는
야! 하고 치는 거죠. 이때 아빠는 강타! 외쳐주는 겁니다. 자, 정확히 다시 한번 리피터 어게인 하겠습니다. 아빠가 올렸습니다. 아이가 달려와서 야! 쳤습니다. 강타! 강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가 쳐서 풍선이 또 여기저기 나갔습니다. 자, 두 번째 풍선을 또 아빠가 또 올리고 아이가 치고 이렇게 10개를 연속적으로 하는 거죠. 자, 풍선을 다 쳤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풍선을 수거해야죠. 누가 풍선을 수거해야 될까요? 아이가 해야죠. 자, 야, 아들아, 딸아, 빨리 풍선 좀 가져와라. 아이들 열심히 합니다. 왜냐, 자기가 너무 그 강타할 때 아빠가 자기가 야 했을 때 아빠가 강타 이렇게 외쳐주는 칭찬을 통해서 아이는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 풍선을 수거하는 게 전혀 힘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풍선을 10개를 다 스파이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가 수거를 해왔어.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물어보는 거죠. 아들아, 딸아, 자, 우리 그만할까? 한 번 더 할까? 아빠 더 하고 싶어요. 99% 애들, 9% 아이들이 더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럼 한 번 더 해주세요. 아빠는 그냥 풍선만 띄우면 되잖아. 아이는 달려와서 치잖아. 누가 힘들어? 아이가 힘들어. 아이면 왕창 힘들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한 20번 하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30번 하다 보면 아이도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풍선만 띄우기 때문에 별로 힘도 안 들고 스트레스도 별로 스트레스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응용 동작이 바로 이제 페트병 풍선 야구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자, 페트병을 손으로 잡고 던지서 치는 거죠. 똑같이 이것도 홈런, 안타, 파울을 외치는 겁니다. 자, 아이가 잡고 있고 아빠가 던져주는 겁니다. 자, 아이의 나이가 어리면은 풍선을 좀 크게 부시고 아이 나이가 많을수록 풍선을 작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풍선은 채공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치기가 쉽습니다. 자, 마지막은 딱지 치기입니다. 바로 전통놀이죠. 우리가 집안에서 할 수 없는 놀이가 바로 딱지치기죠. 야외에서는 딱지치기 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는 방법은 단순하죠. 아빠가 한번 딱지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아이가 한번 딱지를 치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딱지치기 하면 아빠가 100% 이기잖아요. 왜냐하면 7세 아이랑 아빠랑 딱지치기 해봐. 아빠가 다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아빠가 아이에게 딜하는 거예요. 아들아, 아빠가 너보다 힘이 세서 아빠가 무조건 이기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한 번 칠 때 너는 3번 치면 아빠가 한 번 칠 때 너는 3번 치는 게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생각해 이치에 맞거든. 또 자기가 3번 하니까 기분이 좋거든. 그래서 아빠가 한 번 칠 때 아이가 3번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가 10번을 치게 되면 아이가 몇 번을 칩니까? 30번을 칩니다. 자, 여기서 30번을 친다는 것은 아이에게 굉장한 에너지 소모를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또한 딱지치는 모습을 보면은 온 힘을 모아서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아빠가 10번이나 15번 치고 아이가 30번, 45번 치잖아요. 아이는 그 에너지가 고갈돼. 그래서 아빠 그만하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 뭐 이런 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다양한 인성이 형성이 됩니다. 또한 그 아빠가 아이와 잘 놀아주는 것은 곧 내 아내를 가장 사랑한다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빠가 잘 놀아주는 것은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원천 동력입니다.